태종시력 18권 태종 9년 11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09년 명령락 7년 서북면 도수문사가 요동에서 넘어오는 만상군을 처리할 사의를 문의하다. 만상군을 처치할 사의를 아뢰었다. 요동 군인이 계속하여 오니 어떻게 처치하오리까 하니 의정부에서 말하기를 만일 오는 자의 수요가 적고 또 밤을 타서 강을 건너면 받아들이고 만일 때를 지어 오면 이를 막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시록 18권 태종 9년 11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전송하다. 태종시록 18권 태종 9년 11월 1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유사시에 군량을 보충하려던 공신전, 별사전, 사시전 등의 사사전 등의 국가 수주를 취소하다. 공신전, 원종 공신전, 회군 공신전, 별사전, 사사전의 공수를 면제하였다. 황음이 와서 군사를 청하는 말이 없으므로 임금이 삼공신전에는 그 수요가 본래 적으니 3분의 1을 거두더라도 군량을 보충할 수 없고 사사전은 본래 인구를 계산하여 주었으니 만일 반을 거둔다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울러 본주가 수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원종 공신, 회군 공신 등이 정부에 글을 올려 그 전제의 공수를 면제하여 인심을 화하게 할 것을 비니 성성린 조영무가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원종 공신은 동북면에 있는 자가 마침내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태종시록 18권 태종 9년 11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내사 황음 등이 처녀 정씨를 간택하여 데리고 돌아가다. 황음 기보가 처녀 정씨를 데리고 돌아가니 임금이 태평관에서 전송하였다. 황음이 말하기를 정씨가 미색이 아니니 마땅히 다시 고하여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지금 바치는 말이 겨우 1만 필이지만 미색이야 어찌 감히 다시 구하지 않겠소. 태종시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마천목을 경에 종편시키다. 태종시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군량의 확보, 진헌마, 외인의 본국 거주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관원의 시무책 두어 조목을 올렸다. 1. 전에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국가가 근래 이래로 전라도의 군자는 제주를 진제하고 경상도의 군자는 외노에게 넉넉히 주어서 두 도의 창고가 거의 비고 탕갈이 되었으니 심히 염려됩니다. 오직 저축이 있는 곳은 서북 한도인데 서북의 지경은 중국과 연접하여 얼음이 어느 때를 당하면 채찍질 한 번에 건널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만일 아침 저녁에 변이 있어 홍건적이 왔던 때처럼 먼저 이 도를 점거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일이 절박하여져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주 관계에 비록 절제사를 보냈으나 군세가 단약하여 막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니 신등은 원하건대 평양 이북의 굳센 군사를 훌륭한 장수에게 주어 요충둔수시키되 중국이 평정하고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파하소서. 1. 나라에 중한 것은 군사이고 군사에 중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나라 제도에 군사를 맡은 관원을 사병이라 하지 않고 사마라 하였으니 말이 나라의 쓰임에 중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땅덩이가 작고 말도 또한 한도가 있는데 고황제 때부터 건문에 이르기까지 그 바친 말이 몇만 필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삼국에서 또 마필을 요구하여 그 수요가 심히 많은데 유사가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비록 말 한 필이 있는 자라도 모두 관에 바치니 이같이 하면 나라가 장차 말이 없을 것이니 말을
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당나라, 태종과 수나라 양제가 모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거란의 군사와 홍건적이 우리를 침구하다가 먼저 망하였는데 이것은 산천이 험하고 장수가 훌륭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말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4대 예로 말하면 바치지 않을 수 없고 종사의 계책으로 말하면 많이 바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또 어찌 오늘의 요구하고 명일에 요구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4대의 예와 종사의 계책으로 참작해 시행하소서. 1.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문을 높이고 물을 숭상하여 선비는 힘쓰고 군사는 강하여 그 위엄이 인적에게 가해져서 유구 섬나 외국의 사람이 내부하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천재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외노라는 것은 성품이 사납고 심정이 악하여 대대로 도둑질을 행하니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주군에 섞여 살며 관직을 받아서 대궐들에 수기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심히 온당치 못합니다. 진나라 초년에 여러 오랑캐가 중국에 섞여 살고 있었는데 곽흠과 강통이 모두 무제에게 변단 밖으로 몰아내어 난의 계제를 꺾으라고 권하였으나 무제가 듣지 않았다가 20여 년 뒤에 이 락의 사이가 마침내 오랑캐 지역이 되었고 당나라 초년에 돌궐이 그 부락을 잃고 모두 장안에 이르니 위증이 태종에게 권하기를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마땅히 고토로 돌려보내고 중국에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태종이 듣지 않았다가 드디어 당나라 왕실로 하여금 대대로 용적의 난이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지난날의 밝은 거울입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혹시 내란이 있으면 이들 무리가 마침내 외환이 될까 염려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금을 참작하여 제탁해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소를 보고 말하였다. 간관의 말이 진실로 옳다. 군량을 준비할 계책을 정부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아뢰게 하라. 이 락은 이수 낙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임호 세번째 기사 병조 의흥군 장군 총재와 함께 갑사를 취재토록 하다. 병조와 의형군에 명하여 장군 총재와 함께 갑사를 고시하게 하였다. 이전에는 갑사를 취재할 때 장군 총재 한두 사람이 그 능부를 헤아려 액수를 충당하였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절을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두번째 기사 판사역원사 조사덕에게 1차로 진엄마 500피를 요동으로 압력케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세번째 기사 내사 횟수의 오만함에 대해 탄식하다. 조정의 내사 횟수가 의주에 이르렀다. 서북면 도수문사가 치보하기를 내사 횟수가 13일에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이르러 까닭없이 성을 내며 목사 밖으로의 옷을 벗기고 판관 5부를 결박하여 볼기를 치려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행색이 심히 급하여 끝내 온 까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공경이 천자를 섬겨 오직 한 가지 마음을 다할 뿐이고 사명을 받던 중관이 비록 심히 불초하다 하더라도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중관을 위해서이겠는가. 그런데도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이에 이른다 하고 의정부에 명하기를 해 천사가 심히 공손하지 못하니 만약 재상 중에 위엄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 원접사를 삼으면 그 도끼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정부에서 철성군 의원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국을 정성껏 섬기는 것인데 천자는 조관을 보내지 않고 환시를 명하여 오기만 하면 혹은 탐하고 혹은 포악하여 무례한 짓을 자행하니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실로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해수의 행동을 일일이 써서 실봉하여 아뢰고자 하나 중국의 바야흐로 어지러운데 내가 만일 이와 같이 하면 하루아침에 분함으로 인하여 백년의 근심을 끼칠까 염려되니 내가 마땅히 참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에서 국상 중 사냥하다 인명을 죽인 상당군 이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교장하여 상당군 이저의 죄를 청하였다. 소에 이르기를 착한 것을 상주고 악한 것을 벌주는 것은 나라의 상전입니다. 착한 일을 하여도 상주지 않고 악한 짓을 하여도 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권하고 징계하겠습니까? 지난날 상당군 이저 부자가 가만히 두 마음을 품고 장차 불귀한 일을 도모하려 하였으므로 대간뿐만 아니라 종친 백료가 말을 합하여 신청해서 그 죄를 다 바르고자 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깊은 은혜를 베풀어 머리를 보존하게 하셨으니 이야말로 이제가 마땅히 조용히 들어앉아 뉘우치고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스로 금속하지 못하고 개전의 마음이 없어 여러 잡류들을 모아두어 고울을 달리면서 사냥을 마음대로 행하여 인명을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이같이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으니 원컨대 유사에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함과 동시에 그 도당을 추문하여 당악의 죄를 엄히 징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이제가 사냥으로 인하여 잘못 사람을 죽이고 매우 스스로 송구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불쾌한 말은 그 아비의 일이고 이제의 일은 아니다. 내가 장차 붙잡아 두겠다. 만일 이제가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화기를 감상하지 않겠는가? 사냥한 죄는 마땅하나 어찌 유사에 내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제가 이미 죄인이 되었고 또 국상을 당해 사냥까지 자행하여 인명을 상해하였으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상수한 가운데 이제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과 사람을 죽인 죄를 논하는 것이 매우 명백치 않다 하였다. 대간이 물러갔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서 제차 이제의 죄를 청하니 예전과 같이 임강에 안치토로 명하다. 생각컨대 이저 부자가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갑신 이후에 정부 대간이 함께 말하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가 혼친으로 먼 지방에 배출되었는데 전하께서 직첩을 도로 주고 임강이 안치하셨으니 덕이 지극히 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께서 참죄를 아직 벗지 않으시고 대소신민이 모두 소복으로 음악을 정지한 때를 당하여 사직 문수생과 반당 김사상 62몽기 제인 이북의 무리를 데리고 10월 초 2일에 안협현의 여진동에서 사냥하였으니 안협과 임강은 그 삼가가 가깝지 않습니다. 말을 달려 사냥한 것도 죄가 있는데 또 돼지를 쏠 때에 부계란 자가 잘못 몽기를 맞춰 적사하였으니 몽기의 죽음이 비록 부계의 손에 있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이제가 사냥한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되어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어디 있으며 배출을 당하여 깨닫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물며 지금 실지한 무리들이 주군에 섞여 있으니 국전을 밝히고 당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저가 마음대로 국마를 가지고 두어 고울을 달리면서 사냥을 자행하고 인명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 죄악을 징계하지 않으면 신등은 두렵건대 실지한 무리들이 국법을 어기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당부하여 혹 불측한 화환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이것이 신등이 전일에 대궐에 나아가 두 번이나 청한 뜻입니다. 옛날 한 광무 때 호양 공주의 종이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낙양릉 동선이 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공주가 노하여 광무에게 호소하니 광무가 장차 동선을 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선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성덕으로 중흥하셨는데 종을 놓아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니 광무가 옳게 여겨서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야가 숙청되어 한실의 업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지인으로 인해 국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유사에 명하여 이저의 직첩을 거두어 경기 밖에 귀양 보내시고 이북에는 살인죄를 로 처단하사소. 그리고 문수생 김사상 및 함께 사냥한 무리들은 당부한 죄를 엄하게 징치하여 불량한 무리들을 깨우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는 전과 같이 임강의 촌장에 안치하여 출입을 금하고 함께 사냥한 무리들을 때가
지금 몹시 치우니 경한 법에 따라 결단하라. 60은 조선조 때 군대 편제의 하나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5일 개미 6번째 기사 충청도 목주 자복사의 돌부처가 3일 동안 땀을 흘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친은색의 요청에 따라 결혼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8일 병순 첫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임종이에게 2차로 진원마 500피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음이 진헌여 정씨를 두고 가면서 봄까지 몸을 잘 가꾸게 하기를 청하다. 해수가 용천잠에 이르러 황음을 만나 칙서를 주고 돌아갔다. 임금이 도총재 정진을 보내어 궁원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황음이 해수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때가 몹시 추워서 처녀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화창한 봄날을 기다려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마땅히 몸을 잘 가꾸게 하십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더 미색을 선택하십시오 하고 드디어 정씨를 놓아두고 갔다. 임금이 일찍이 대언 김여지에게 말하기를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는데 여색을 채취하는 것이 어찌 그 시기인가. 일부러 태어난 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중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임금의 성견에 탄복하였다. 임금이 박구가 해수에게 욕을 당하였다 하여 의논하기를 사람을 뽑아서 대신하고자 하는데 만일 해수가 묻거든 박구가 일찍이 사신에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죄준 것이다 대답하라 하니 성승린이 말하기를 지금 강의에 얼음이 이미 얼고 변경이 바야흐로 급한데 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작은 지혜이니 머물러 진수하게 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통사 전이가 요동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요동 사람이 비밀리 말하기를 조정에서 조선이 군사를 일으켜 달단을 돕는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해수를 시켜 조선에 가서 엿보게 하니 입경하여 거짓 노한 체하고 순종하나 거역 하나를 살핀 것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춘추 공량전을 구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군량을 비축기 위해 구원하니 사관원에서 공신전의 환수 등을 상언하다. 전지를 내어 구원하기를 양식은 군국의 중한 것인데 만일 흉년의 재앙과 군료의 일이 있으면 지금 국가의 저축으로는 진실로 염려가 된다. 시산 이품 이상과 각사의 뱃설에 있는 자는 양향을 준비하고 저축을 넓히는 방도를 모두 개진하여 실봉해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언하였다. 생각한데 우리 국가가 남쪽에는 해구가 있고 북쪽에는 야인이 있으니 군사를 다스리는 일과 양식을 족하게 하는 방도를 비록 평시에 있었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근래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쳤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치에 근심하고 부지런하시며 무비의 정신을 쓰시어 안으로는 시위와 밖으로 번지니 장수는 힘쓰고 군사는 강하여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바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족하게 하는 방도 있었으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으므로 신등이 반복하여 그 계책을 생각한 지가 오래입니다. 전하께서 신로들로 하여금 양향을 준비하고 저축을 넓히는 방도를 개진하여 실봉해 아래라 하셨으니 신등은 과감하게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우르르 천위를 범합니다. 1. 전조 말년에 전제가 크게 무너져 호강한 무리들이 겸병하여 공름이 비고 탄갈되었는데 우리 태조 강은 대왕께서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순위하여 창업하시던 처음에 제일 먼저 사전을 개혁하여 관계를 바르셨으니 진실로 성대 만세의 양법입니다. 그러나 급전법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습니다. 급전의 과가 18등이 있는데 그 제1과의 수전이 150결이나 되니 수조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 받는 녹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것은 좋기 한 집의 한 해 동안의 용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신전을 더하여 개국이니 정산이 좌명이니 원종이니 회군이니 하고 또 별사전이 있으니 한 사람이 받는 것이 거의 1000결이나 됩니다. 창립이
어디로부터 차며 양향이 어디로부터 족하겠습니까? 예전에 선비를 대접하는 것은 나와서 쓰이면 녹이 있어 그 수고를 보답하고 버려서 쓰이지 않으면 전지가 있어 그 생활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에는 이미 과전을 받고 또 녹봉을 받으니 선비를 대접하는 도가 예전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과전 외에 공신전, 별사전은 일체 모두 환수하여 군자에 충당하고 무릇 공이 있는 자는 어진 사람이면 관작으로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포백으로 내리소서. 그러면 공은 갚지 않는 것이 없고 나라에는 남은 저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금교는 사진하지 않고 녹을 먹으니 심히 온당치 않습니다. 이것 또한 모두 정파하여 군량을 보충하소서. 1. 관중은 소금을 굽는 이익을 계획하여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당나라 유아는 소금의 이익을 가지고 백성에게 무역하여 그 이익에 농사를 권하는 것보다 배나 되었으니 그렇다면 소금의 이익이 매우 중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염장관을 설치하여 소금을 구워 무역하니 예전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포라는 물건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 원컨대 서울과 예방의 관념은 모두 쌀로 무역하여 군량을 보충하소서. 1. 금전으로 속형하도록 한 것은 대순의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무릇 죄를 범한 자가 만일 노유거나 잔질인 것 같으면 감히 형벌을 가하지 못하고 또 포로 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수령이, 큰 것은 감사가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쓰니 이것은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원컨대 안팎의 이제 이화는 모두 쌀로 속을 받아서 군량에 보태소서. 의정부에 내려서 상량하고 의논하게 하였다. 시사는 시직과 산직이고 금교는 고려 말 조선 초 복록을 주기 위해 정원 위에 주던 벼슬이고 실제 사무는 보지 않고 직함만 띄고 있었다. 금교 문화 시중 금교 정성 등이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헌신이고 속형은 돈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형벌이다. 이 죄는 참죄와 교죄를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순금사 영사 등을 발품으로 거간케 하는 이전의 천전법을 정하다. 이전의 천전을 모두 본 아문의 고하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순금사 영사와 삼군전리, 승정원 열리, 상서사 서리는 이품 삼품 아문의 이전으로 일품 아문의 예에 따라 치품에서 거관하니 온당치 못합니다. 빌건대 내 아문의 이전을 육조 영사의 예에 따라 팔품에서 거간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전은 이 속을 통틀어 이끄는 말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감사로서 포흠을 각철하지 못한 이원 유정현을 용서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다. 이원 유정현 윤사수 김미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였다. 건문 4년 7월 초 1일에 의정부에서 판지를 받기를 각관의 공부를 감사 수령이 이 시기에 맞추어 상납하게 하고 이듬해 조전할 때까지 한하여 만일 포흠이 있는 자는 현임이거나 채임하여 수직하는 자는 모두 정직시키고 전함인 자는 본향에서 부처하되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모두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라. 그리고 감사로서 각찰하지 못한 자는 정직시키되 더욱 심한 자는 외방에 부처하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무자년에 공무를 바치지 않은 자를 고액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사헌부로 하여금 논액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원, 유정현, 윤사수 등 6인은 전임 감사로서 각찰치 못한 데 좌죄되고 전 광주 목사 김미, 전 판해주 목사 김계지 등 수십 인도
수령으로서 당연히 죄를 받게 되었다. 의정부에서 윤사수는 관마 제조가 되고 김민은 경기 관찰사가 되어 사무가 한창 바쁘기 때문에 이를 보게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불가하다 하여 말하기를 지금 막 법을 세우는데 갑자기 허물고자 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성종원으로 하여금 이원 등의 죄상에 대해 그 경중을 다시 심리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바로 이 명령이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차등 있게 논벌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직문 추우기가 완성되다. 효령군, 충령군 등에게 선소 5매패를 주다. 중군은 주작이고 좌군은 청룡이고 우군은 백호이었다. 임금이 편전에서 좌기하여 행보와 신부를 사용하여 표를 하고 효령군과 충령군에게 선소 5매패를 주었는데 천지 두 글자의 왼쪽 편 반으로 하였다.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새 법을 세우면 처음에는 매우 떠들썩하나 종말에는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 지금 정한 추후 직문기의 법을 마땅히 중예에 통지토록 하라 하였다. 행보와 신보는 행보는 책명, 제수 등의 일을 쓰고 신보는 사신, 교유 등의 일에 사용되는 임금의 보이다. 선소 5매패는 임금이 대군이나 의정 대신 삼군대장, 병조판서 등의 관원을 비밀히 부를 때 사용하는 명소부고 5매패, 오무부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세자전의 수기를 세 번으로 나누어 각 번의 관원을 정하다. 세자전의 수기를 3번으로 나누어 청평군 이백강, 원윤, 이교, 상호군, 심정, 소윤, 조흥으로 1번을 삼고 평양군 조대림, 정윤, 이회, 고사, 신보, 불영, 조애로 2번을 삼고 길천군 권규, 정윤, 이흥로, 판관, 이중만, 복례랑, 조윤으로 3번을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9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어흥부의 총재 이하에게 날마다 병서를 강습케 하다. 최대원 김여지를 명하여 어흥부에서 가서 병서의 통부를 참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9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우부대원 허지를 보내 의형부에서 병서를 강론케 하다. 무릇 5일 동안이나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9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호군 평도전에게 윤목의 집을 주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9일 정류 네 번째 기사 호군 임균래에게 3차의 진헌마 500피를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하윤 등 신명에게 선소 5매패를 주고 사냥을 통해 군령을 시험코자 하다. 하윤, 승승린, 조용무, 이천우, 이숙번, 윤저, 한규, 박차청, 심규령, 연사종에게 선소 5매패를 하나씩 주었다. 대신에게 묻기를 납이라는 것은 여빈이 금수를 사냥하여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지금 정한 군령을 내가 사냥을 통하여 시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대언에게 납일의 뜻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역대 스스로 숭상하던 오행의 묘로 납일을 삼았습니다. 납일은 금, 목, 수, 화, 토, 오행의 대법에 의하여 납향일을 정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묘는 장을 말함이니 예를 들면 금은 인에서 기포하여 사에서 생하고 유에서 왕하면 축에서는 장하는데 이 장을 묘라고 한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축월은 12월이고 납향일이 되는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 문화를 탄핵하고 신극내 자손들의 금고를 정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이 교장하여 서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대사한 이문화가 윤목에게 추당의 조목을 숨겼고 이무에겐 나직이란 말을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유용생의 죄를 청하던 때에는 병을 칭탁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그 정상을 갖추어 물어 소장을 올려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곧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감히 한몫하지 못하고 신청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대저 안으로는 간사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충의를 보이는 것은 고금 신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군문하여 신하로서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를 경계하시면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상수하기를 난신적자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모두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장수가 공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한 고조가 이를 배웠으니 고조가 어찌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종사를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극례는 별로 재득이도 없고 성행이 잔혹하여 제 몸만 있는 것만 알고 국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해 헌장을 가볍게 여기고 예법을 회란시키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지가 오래입니다. 또 난신 민무고 민무질에게 당부하여 종지를 가볍게 보고 무키한 종이를 손으로 찢어서 국가 환란의 계제를 만들었으니 신하로서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대간이 소장을 올려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언유를 가해 천토를 베풀지 아니하여 신극례로 하여금 저주로 죽게 하여 천수를 다하게 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국위를 전수하여 공신전과 전민까지도 공공연히 수용하게 하니 심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그동안에 여러 번 그 죄를 신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유능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공신과 종사가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하다 생각하십니까? 신등은 원컨대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전민을 몰수하고 그 자손을 금고시켜 인신으로 신하 노릇하지 못한 죄를 경계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추당은 당렬을 추문하는 것이고 나직은 나무에 없는 죄를 얽어서 꾸며 만드는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화정선 성승린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오매패로 조영무 이숙본 등을 불러 군령을 시험하고 사냥을 명하다. 오매패로 조영무와 이천우 이숙본 연사종을 부르고 또 영안군 이양우와 총재 김만수를 불러 대궐에 나오게 하고 명하기를 옛날에 nap향에는 금수를 사냥하여 종묘에 바쳤다. 지금 영안군으로 중군을 맡게 하고 안성군으로 좌군을 맡게 하고 김만수로 우군을 맡게 하여 직문기를 주고 조정성은 3군을 도총하여 교회에서 사냥하여 털을 깎지 않은 것, 얼굴이 상하지 않은 것을 가려 종묘에 올리도록 하라 하고 이천우 연사종에게 이르기를 경등은 어흥당상군이 되었으니 함께 가서 군사의 신퇴, 좌작의 절차를 가르치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군의 길을 본 뒤에 군령에 추창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특별히 장수를 맡도록 명하는 때가 있으면 비록 예전 장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을 받들어 길을 가진 자가 곧 그들의 장수이니 삼군의 군사로 하여금 그 길을 보고 그들의 장수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조금 뒤에 판내시 부사 이광을 보내어 궁언을 싸가지고 가서 여러 장수들을 군중에서 위로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나빌이 이미 가까웠으니 얘는 비록 사냥해야 마땅하나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까 하니 좌대언이 김여지 등이 아뢰기를 사냥하여 제사에 바치는 것이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묻기를 nap향에 올리는 여우 토끼 노루 샀음은 장차 털을 뽑고 가죽을 벗겨서 올린 것인가 하니 정부에서 아뢰었다. 털만 뽑고 가죽은 벗기지 말고 생채로 올리소서.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삼원일간 사립일에 태일 초례를 지내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통주의 태일 초례는 매월 상망에 행하지 말고 사몬일을 당하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초례를 행하고 사립일에는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제숙하고 정성을 들여 초례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몬은 정월 7월 10월의 15일을 말하고 사립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말한다. 태정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황희를 형조 판서로 윤사수를 참지 의정부사로 삼다. 태정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각품의 관원과 서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쌀을 내게 하다. 각품에게 차등 있게 쌀을 내도록 명하였으니 군량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시행 1품은 쌀 10석, 2품은 9석, 공시는 3분의 1을 더하고 정 3품은 7석, 종 3품은 6석, 4품은 4석, 5품은 3석, 6품은 2석, 7품은 1석, 8품은 10두, 9품은 권무는 5두이고 전함 1품은 5석, 2품은 4석, 3품은 3석, 4품은 2석, 5품은 20두, 6품은 1석, 7품은 10두, 8품은 5두, 9품은 권무는 3두이고 수전 과부는 매 10결에 1석이고 무수전 전함 1품은 3석, 2품은 2석, 3품은 1석, 4품은 10두, 5품은 8두, 6품은 7두, 7품은 5두, 8품은 3두, 9품은 권무는 2두이고 서인 상공 천구는 대호는 3두, 중호는 2두, 소호는 1두이고 필융 폐질자는 거두지 말게 하고 외방에서는 이미 행위한 것에 의하여 호급 둔전의 수를 거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두는 곳과 관장할 관원을 마땅히 빨리 결정하여 세전에 다 거두도록 하라. 내가 장차 종친을 독촉하여 남보다 먼저 바치게 하겠다 하였다. 필융은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성균 학관에게 생도를 정밀하게 시험치도록 명하다. 학록 손증전을 불러 말하기를 일찍이 읽은 경서를 고강하여 그 통한 것을 쓰고 이름을 갖추어 계문하라. 내가 장차 세우의 진사 생원을 강렬후에 기재시켜 문관재산과